네, 5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조금 표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았던 그런 은행 위기 상황이 또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 증시 안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은행주들 엄청 빠졌죠. LA 팩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28%, 뉴욕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도 20%, 20, 30%씩 막 다 빠졌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구나. 예,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바라보기에는 아직 아니야. 아직 이게 간단치가 않아. 이런 투자 심리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던지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서 특히 팩웨스트나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들이 또 기술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그림자 하나가 아른아른거리죠. 이 실리콘밸리 뱅크랑 거의 어떤 수익 대상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은행 위기가 이렇게 또 한번 재점화되면서 뱅크런 이슈가 불거진다라면 실리콘밸리 뱅크 뭐 열몇 시간 만에 그냥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팩웨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등의 어떤 지역 중소형 은행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또 고강도 긴축을 어느 정도 추가할지 안 할지가 이제 곧 확인이 될 텐데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벌어진 이슈들이잖아요. 그 시작점이 시발점이.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 강도 계획 이런 것들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도 은행 위기 상황도 방향성을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그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0.25%포인트 돌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연준의 역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되게 안 좋은 이제 재료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정말 이게 은행 자금이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의 지금 들어가 있는 예금, 이 자금 이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JP 모건의 인수가 어느 정도 문제 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위기 상황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런 느낌이 전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지방은행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은행의 위기는 이 만성적인 위기 국면으로 진입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만성적인 위기 국면이라는 말이 되게 조금 이 은행 시스템에 정말 어떤 이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망해가는 거죠. 하나의 패러다임이 그냥 이제 아주 옛것이 되고 여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대출 장사, 이자 장사로 헤쳐먹었던 이 배를 불려왔던 은행들의 어떤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 이게 이번에 버블이 한번 꺼지면서 완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힘이 그래도 좀 받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상황들 덕분입니다. 은행 자체가 야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너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은행 위기 상황 이거 지금 간단치 않다 이런 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자칭타칭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이미 다이먼과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은행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은행 위기보다 이 부채 상환 이슈가 해결 안 된 게 더 놀라운 일이다. 뭐 둘 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근데 CNBC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해요. 반대 결로. JP 모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면서 은행 불안정성이 완화된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도 맞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JP 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로 모든 은행 시스템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실 이게 더 조금 팩트, 이 객관성에 좀 가까운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은행의 어떤 그 파산의 줄파산, 파산 도미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스탠퍼드대에서 이 아미스 세로라는 교수가 은행 시스템 전문가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은행 이 4,800개 은행 중에 절반이 이미 자본 잠식 상태다. 2,315개 은행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뱅크런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파산이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4,800개 중에 2,315개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급준비율을 100%를 초과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빡세게 규제를 하면서. 근데 정작 기존 레거시 금융의 어떤 은행들은 개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급준비 상황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자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뱅크런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 4,800 중 2,315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10개 은행 중에 정말 이게 웃긴 건데 10개 은행 중에 하나가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은행이다. 어느 은행인지 이름은 안 깠어요. 이름 까게 되면 즉각적으로 여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도 나름의 어떤 상도위를 지킨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실리콘밸리뱅크와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4,800개 중에 2,315개가 부채가 더 많으니까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파산 한 3, 4개 파산한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괜찮은 거야 정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김순우님 매번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잖아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6월 1일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에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상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만 달러 이상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2만 8천 달러대에 있으니까 5만 달러 가까이까지 그 가격 형성이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 엄청 크다. 당연하죠. 저도 실제로는 이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치킨 게임 양상, 이 정략적인 대결 양상에서 계속 이 힘겨루기가 가는 거지. 공화당도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유도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백악관이 워낙 그 예산 관리를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다잡는 차원에서 어쨌든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니까 지금 그런 치킨 게임 양상으로 굉장히 정치 어떤 대결이 강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된 건데 6월 1일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뭔가 정리가 되긴 됐겠죠?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신용등급 바로 떨어질 거고 이거 전 세계 경제 충격으로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도 디폴트 가능성은 좀 낮다,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만에 하나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력 엄청 커. 그러면서 만약에 디폴트 선언 직후에 실제로 디폴트가 선언된다라면 그 직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 5천 달러 정도 빠지면서 급등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알트코인들은 빠질 것 같아. 하락이 예상돼. 그래서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 잡고 이더는 숏 포지션 잡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스탠다드 차타드가 지금 내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최근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영국계 금융 대기업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거의 지금 비트코인 선물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트위터의 분석가들 아니면 어떤 크립토 전문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 완전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성 레거시 금융, 특히 영국계 자본으로 구성된 레거시 금융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프로 비트코인 전략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한 게 스탠다드 차트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시대 변화에 지금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JP모건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전체 총 예금액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괴물 은행이 돼버린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이번에 동결을 시사하는 거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게 왜냐면 이제 금리를 동결해도 괜찮겠다라고, 그러니까 5월 FOMC 금리 인상이 마지막,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지금 빡세게 하고 있잖아요.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게 긴축 효과와 유사하게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장의 돈줄이 빠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마지막 인상이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가능성이 높은 거는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추가 인상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뉘앙스를 어느 정도로 담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흔들리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 2%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다, 이런 말을 강조하면서 연준이 해야 될 일 많다,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시장 엄청 흔들릴 거고, 일단 6월에도 그럼 인상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 이거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조금 바라는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은행 위기 상황, 은행 시스템 위기에 대한 상황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면 아싸리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높이는 바람에 고강도 긴축이 진행되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1년 넘게 진행되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에 몰빵했던 실리콘밸리뱅크의 적자가 악화되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진 거잖아요. 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인지가 지금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작점 자체가, 논란의 시작점이 공교롭게도 미국 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라면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이건 좀 뭐 지금 아니죠. 딱 들어도 아니죠. 예, JP모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예, 가능성 낮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요 정도 중에 하나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1번 정도에서 이게 은행 시스템 위기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거고, 근데 동결 시사를 해주면 고려를 한 거라서 연준의 욕심과 어떤 시장의 바람을 동시에 조금 충족시켜주는 카드가 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고, 실제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아래 위로 흐름이 있겠죠. 보고 나서 이제 하반기 전략을 세우실 때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가 가진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연준 FOMC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 현지 시간으로 4일 장 마감 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빅테크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플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4분기에 실적 쇼크를, 어닝 쇼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회복됐을까 가 지금 관전 포인트고,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정식 발표, 그리고 배당금도 5%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주면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힘으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봐야죠. 그만큼 이제 FOMC 이후에 이걸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용 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5월 5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이 17만 9천 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용 상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이거 기억하시죠?
51만 7천 개 나왔을 때 제롬 파월 의장도 이 정도로 고용 시장이 활황일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그렇게 뜨겁고 너무 뜨거워서 다음 연이 손 들 것 같은 그렇게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지금 식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식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치대로 나와준다라면 이거는 연준의 긴축 압박을 더 이제 줄여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준이 막 고강도 긴축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식기 때문에 그게 식어주는 게 실제로 나와준다라면 6월 FOMC에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못하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5월 4일 밤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3주 동안 이번에 지금 지난주까지 2주째 상승을 했는데 3주 연속 증가할지 여부예요. 그런데 예측치는 지금 3주 연속 증가거든요.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마찬가지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지금 시장의 예상치 예측치대로만 나와준다라면 우리한테는 좋다.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도 이렇게 몇 가지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가 딱 조금 이번 주에는 핵심적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밌죠? 이게 지금 이 경제 판때기를 아주 이 새끼들이 지금 도박하듯이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가운데다가 제이미 다이먼 얼굴 해놨고 제니 델런 지금 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더 해야 돼더 망가뜨려야 돼 꼭 이러는 것 같죠. 제롬 파월과 비열한 이런 웃음 뒤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진 크레이머 어리버리한 표정 가지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장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지금 판때기 재밌는데 미국 상황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오나 뭐 이런 눈빛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이 빌런들이라고 해야 되나? 빌런들의 어떤 모습들을 좀 이렇게 재밌게 또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